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솔리드웍스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솔리드웍스에 대한 기본적인 그 모델링 절차, 처음에 어떻게 작업을 시작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작업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일단 지난 시간에 작업을 했던 내용 중에 이 부분인가요? 자, 첫 번째 이 기능이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그 1번 형상을 지난 시간에 작업했는데 오늘은 2번 작업부터 위쪽에 있는 2번 형상부터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번 작업에 대한 흐름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좀 천천히 살펴보시고 자, 이런 작업들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먼저 작업에 대한 흐름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아래쪽입니까? 아래쪽에 있는 이 사각형 형상을 먼저 만들 거고요. 사각형에 대한 크기는 가로 82, 세로 38, 그리고 높이가 여기 나와 있네요. 높이가 10짜리인 사각형 형상을 먼저 만들 거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측면에 측면에 R14라는 우리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각이진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주는 그 필렛, 필렛 기능이었죠. 우리 1번 형상도 마찬가지. 이 부분에 R14만큼 필렛이 들어갔으니까 이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필렛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각이진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주는 작업을 할 거고요. 자, 세 번째 작업은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이쪽, 여기 나와 있는 안쪽에 구멍을 생성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구멍에 대한 크기를 우리가 본다 그러면 구멍의 크기를 가만히 보니까 앞쪽에 2-파이 11 적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한 의미가 뭐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지름 11짜리 구멍이 앞에 개수 두 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름 11짜리 구멍을 생성하고요. 그렇게 생성한 작은 구멍에 대해서 다시 사용자는 지름 20에 깊이 2짜리 큰 구멍을 다시 한 번 더 생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먼저 지름 11짜리 구멍을 처음에 먼저 생성을 하고요. 두 번째, 지름 20에 깊이 2짜리 구멍을 두 번째 생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개수가 앞쪽에 나와 있는 개수 2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 작업은 어떤 작업할 거냐면 이제 측면에 이렇게 생겨 먹은 벽을 세울 겁니다. 지금 현재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에 벽을 세울 건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생긴 형상을 어떻게 작업한다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먼저 원 그리죠. 원 그린 다음에 이 원에 대해서 치수 3개가 들어갑니다. 가로 위치, 원에 대한 가로 위치, 원에 대한 세로 위치, 원에 대한 크기 치수 3개가 들어가고요. 다음에는 어떻게? 자, 이렇게 직선 그리죠. 근데 지금 그리는 직선은 여기는 수평선, 대각선, 수평선, 대각선 이렇게 선을 그리고요. 자, 다음 작업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선과 이 원은 탄젠트. 그리고 선과 원을 탄젠트 시키면 결국 어떤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선과 원이 붙어 있는 접하 있는 그죠? 탄젠트한 형상을 만들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사용자가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죠. 그래서 윗부분에 있는 부분들 잘라내고 아래쪽 부분도 잘라내면은 결국 사용자가 원하는 이런 모양의 형상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봤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형상이 위쪽에 있는 부분처럼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 그러면 그 다음 작업은 어떤 작업이죠? 그렇습니다. 뒤쪽에 보면은 여기 얘는 두께가 10인데 이 부분에는 두께가 12로 나와 있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그 부분은 2번 형상입니다. 2번 형상을 뒤에서 봤을 때 2번 형상을 뒤에서 보게 되면은 요거만큼 뒤쪽으로 좀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만큼 뒤쪽으로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조금 전에 그렸던 그 벽을 10만큼 먼저 두께를 가지고 돌출시키고요.
다음은 12라는 부분, 즉 2mm만큼 2mm만큼 다시 뒤쪽으로 돌출시킨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지름 22, 그죠? 여기 보면은 여기 위쪽에 이렇게 둥글게 생긴 형상의 반지름은 19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는 이 구멍, 안쪽에 들어가는 구멍에 대한 크기는 지름이 22라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지름 22 뒤쪽에 뭐 H7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들 뭐 P6 또는 뭐 H7 자, 이렇게 또는 뭐 P6 자, 이렇게 또 G6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름 기호 뒤에 나오는 지름 치수죠. 지름 치수 뒤에 나오는 기호들은 나중에 우리가 끼워 맞춤 하나의 부품과 하나의 부품을 서로 간에 조립을 하기 위한 하나의 끼워 맞춤 공차이기 때문에 처음에 설계할 때는 그냥 앞쪽에 있는 치수만 생각하시고 뒤쪽에 있는 끼워 맞춤 공차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품을 제작하거나 실제로 형상을 만들 때 우리는 솔리드웍스 가지고 모델링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제품을 만드는 거는 지금은 실제 제품을 만드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품을 만들 때 이런 공차 값이 들어가지 그 예, 모델링 할 때는 뒤에 있는 공차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주어진 치수대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자, 지금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형상이죠. 자, 지금 나와 있는 두 번째 2번이죠. 자, 2번 형상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한번 모델링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바탕화면에 설치되어 있는 솔리드웍스를 먼저 실행을 해서 자, 지난주에 다 설치하고 다 실행된 걸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먼저 실행을 해서 작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웍스를 지금처럼 실행을 했고요.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작업할 부분은 새로 만들기. 자, 새로 만들기라는 버튼을 이용을 해서 일단은 부품 조립을 할 겁니다. 파트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눌렀고요. 하나의 부품 작업을 하겠다라고 체크했고 그러면서 작업 순서가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디다가 그릴지 평면을 클릭하고 그 평면에 나오는 보조 메뉴에서 내가 선택한 평면에 스케치 하겠다라고 체크를 해주면 화면은 자동으로 스케치 환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뭐 피처 또는 스케치 얘네들을 클릭하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메뉴가 자동적으로 변경된다라 그랬죠. 정상적으로 작업을 진행하면 위쪽에 있는 메뉴들은 자동으로 변경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첫 번째 필요한 부분은 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코너 사각형 이용해서 사용자는 점 두 개, 그래서 첫 번째 점 클릭, 그리고 대략적으로 두 번째 점 클릭해서 사각형 하나 대충 그렸고요. 자, 이 사각형에 대해서 지능형 치수 기입하겠습니다. 주어진 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가로 길이는 여기 선부터 클릭, 여기 선까지 클릭, 치수가 들어갈 위치 클릭을 해서 이때 전체 가로 길이 136을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이번에 세로 길이를 입력할 겁니다. 세로 길이는 위의 선부터 클릭, 아래쪽에 있는 선까지 클릭, 치수가 들어갈 위치를 클릭을 해서 이때 세로 치수 82를 입력하고 엔터를 하게 되면은 서로 간에 그림을 다 그렸고 치수 기입까지 끝났습니다. 저는 첫 번째 사각형 형상만 만든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작업이 끝났고요. 더 이상 작업할 그림이나 작업할 치수가 없다 그러면 스케치 종료를 클릭합니다. 자, 그죠? 스케치 종료 버튼을 딱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얘가 자동으로 이게 피처로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그죠? 이게 스케치라든지 피처를 강제적으로 막 클릭하다 보니까 얘가 현재 이렇게 수동으로 변경된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튼 지금처럼 사용자는 아래쪽에 있는 리본 메뉴 탭인가요? 이 탭을 수동으로 클릭을 하지 마십시오. 아무튼
스케치가 완성되었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스케치에 대해서 제가 3차원 작업할 건데 우리 3차원 작업할 때는 어떻게 화면을 컨트롤 7번 누르면 그쪽 화면이 이렇게 등각보기로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돌출하겠습니다. 사용자가 그린 스케치를 수직 방향으로 뽑아내는데 이때 높이 값을 입력합니다. 10을 입력하고 OK 버튼 누르면 이렇게 OK 버튼 누르면 지금처럼 사각형 형상이 만들어진 거 볼 수 있고요. 네, 10mm 맞습니까? 형상이 좀 되게 작아 보이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작업이 됐고요. 아, 제가 지금 현재 형상을 잘못 그렸나요? 지금 현재 그죠? 우리가 2번을 그려야 되는데 제가 1번 작업을 했네요. 자, 그러면 지금 그 아마 크기가 좀 다르게 보일 건데 자, 제가 치수를 약간 변경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3차원 형상을 만든 다음에 스케치라든지 형상을 편집하는 작업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만들어진 형상을 클릭하고요. 클릭한 상태에서 사용자는 피처 편집 3차원 편집할 건지 스케치 편집 2차원 편집할 건지를 볼 수가 있고요. 또는 돌출 보스 앞쪽에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사용자가 그렸던 스케치 그리고 사용자가 만들었던 피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는 스케치를 바꿀 거니까 스케치에서 클릭 그리고 클릭한 스케치를 편집해라. 스케치 편집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편집 상태로 들어오고요. 여기서 해당되는 가로 치수를 더블 클릭해서 가로 치수 82를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세로 치수 더블 클릭해서 세로 치수 38을 입력하고 엔터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만들어진 스케치에 대해서 형상이 바뀐 거 볼 수 있고요. 얘가 다 됐다 그러면 스케치 종료 버튼을 누르면 그 치수에 맞게끔 형상이 업데이트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작업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좀 작업을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작업은 앞쪽에 각이진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주는 필렛 기능 실행할게요. 그래서 필렛, 둥글게 깎아주는 필렛 기능 실행합니다. 어떤 모서리에, 그죠? 여기 파란색으로 적혀 있는 부분이 어느 모서리에 그 필렛 할 거냐? 그리고 전체 미리 보기 체크되어 있고요. 자, 모서리를 여기 모서리 클릭,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모서리 클릭하는데 이때 필렛 반경 값을 입력합니다. 14를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OK 버튼을 누르면 지금처럼 필렛 기능이 적용되었고요. 자, 다음 작업은 위쪽에 구멍이 생성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 구멍은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지름 10일짜리 구멍이 하나 처음에 생성되고요. 두 번째 지름 20의 깊이 2짜리 구멍이 다시 생성됩니다. 그러면 이 구멍은 전체 두 개가 생성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서는 먼저 왼쪽에 구멍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오른쪽에 구멍을 또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솔리드웍스로 가서요. 자, 그러면 사용자는 구멍을 생성하기 위해서 구멍을 만들, 즉 스케치를 진행할 평면을 윗면을 클릭하고요. 클릭한 윗면에다가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스케치 클릭. 그리고 스케치를 하려면은 키보드 컨트롤 8번 누르면은 평면 보기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필요한 부분은 여기 원입니다. 그래서 원을 클릭하는데 이 부분 필렛, 자, 조금 전에 했던 필렛의 마우스를 가져가면은 지금처럼 중심점이 뜨니까 이 중심점을 클릭해서 원 중심 잡았고요. 대략적인 점을 찍어서 원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이 원에 대해서 지능형 치수, 치수 기입하는데 자, 원 클릭 그리고 숫자가 치수가 들어갈 위치 클릭 이때 지름 치수 11을 입력하고 엔터. 자, 더 이상 그릴 거 없으니까 스케치 종료 버튼 누르시고 3차원 작업이니까 키보드 컨트롤 7번 그리고 방금 작업한 이 원은
저희가 돌출 컷이라는 기능 가지고 자를 겁니다. 그래서 돌출 컷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스케치를 방향 클릭해 볼까요? 반대 방향 클릭 위로 구멍을 생성하는 게 아니고 반대 방향 클릭 아래쪽으로 구멍을 생성합니다. 그럼 이때 구멍 깊이 값은 조금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이 돌출 높이보다 크면 되니까 그죠? 이 돌출 높이 10보다는 크면 되거든요. 아무튼 구멍 깊이를 10 정도 입력한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구멍이 생성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작업은 똑같이 윗부분에다가 이번에는 큰 구멍을 생성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케치를 작업할 평면을 클릭합니다. 윗면 클릭했고요. 그 윗면에다가 스케치 작업을 진행합니다. 자, 키보드 컨트롤 8번 누릅니다. 평면 보게 됐고요. 자, 여기서도 같은 방법으로 원 그릴까요? 여기다가 원 실행해서 자, 원에 대한 중심은 여기 필렛에 마우스를 가져가거나 또는 구멍에 마우스를 가져가면은 걔네들에 대한 중심점이 이렇게 생성되니까 원 중심을 중심점으로 클릭하고요. 자, 원 하나 대충 클릭해서 원을 작성합니다. 방금 그린 원에 대해서 지능형 치수를 입력하는데 원 클릭하고 밖으로 쭉 빼어서 이때 지름 치수 20을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자, 작업을 다 했으면은 스케치 종료 버튼 누른 다음에 자, 다시 컨트롤 7번입니까? 3차원 작업하기 위해서 컨트롤 7번 버튼 눌렀고요. 자, 돌출 컷 하겠습니다. 돌출 컷 하는데 이때 깊이 값은 조금 전에 보셨던 2를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위에 있는 구멍이 생성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볼까요? 방금 작업한 왼쪽에 있는 구멍을 오른쪽으로 사용자가 그죠? 오른쪽에도 똑같이 구멍을 생성하면 되는데 어차피 형상이 같다 그러면 복사를 시키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복사 기능 중에 어떤 기능이 있었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형상을 오른쪽으로 어떤 기능 사용했습니까? 그렇죠. 선형 패턴 썼습니다. 즉 가로 방향으로 개수 몇 개, 세로 방향으로 개수 몇 개 하는 선형 패턴이라는 기능을 활용했거든요. 자, 선형 패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제 구멍을 복사할 겁니다. 선형 패턴 기능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물어보는 게 자, 먼저 방향 1번을 먼저 물어보는데 저는 그러지 않고 아래쪽에 있는 패턴al 피처 버튼의 부분에 클릭합니다. 즉 어떤 거를 복사할 건지 패턴al 피처를 클릭하시는데 자, 어떤 거 복사하나요? 그렇죠. 자, 여기서는 앞쪽에 화살표를 클릭했을 때 어떤 거 복사합니까? 우리 처음에 만들었던 작은 구멍을 복사할 겁니다. 클릭. 그리고 큰 구멍도 복사할 겁니다. 클릭. 자, 클릭한 이 두 개를 복사해라 라고 선택했고요. 자, 선택을 다 했으면은 이제 첫 번째 방향 탭을 클릭을 해서 자, 이때는 방향 1번은 제가 말씀드렸던 가로 방향 쪽이라고 뭐 예를 들어서 가로 방향이라 그랬으니까 가로 방향에 해당되는 모서리 자, 가로 방향에 해당되는 모서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그 모서리를 따라서 얘네들이 복사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지금은 화살표가 왼쪽이 아닌 오른쪽 방향 돼야 되니까 화살표 반대 방향. 이때 구멍의 간격이죠. 이 구멍의 간격은 도면을 보니까 54입니다. 엔터. 그리고 몇 개를 만듭니까? 자신을 포함한 전체 2개를 만들 거다. 이렇게 됐고요. 자, 이번에는 방향 2번인데 우리는 지금처럼 그죠? X방향, 가로 방향만 복사할 거지 세로 방향으로는 복사를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방향 2번은 그냥 건너뛰어도 되죠. 자, 도면 한번 보시면은 자, 도면은 이렇습니다. 이 구멍부터 다음 구멍까지의 간격은 54가 됩니다. 자, 이 조건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선형 패턴을 하였고요. 얘가 맞으면 OK.
자, OK 버튼 누르면 지금처럼 복사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형 패턴 가지고 복사를 하셔도 되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오늘 또 이제 처음 나오는 기능을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선형 패턴 작업, 방금 작업했던 선형 패턴 작업 클릭,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한 부분을 삭제하겠습니다. 삭제 버튼 눌러서 예 누르게 되면은 오른쪽에 복사했던 구멍이 삭제가 됐고요. 자, 이번에는 어떤 작업할 거냐면 이쪽에, 자, 여기 왼쪽에 만들어진 구멍을 오른쪽으로 복사하는데 어떻게 복사할 거냐면은 우리는 이 대칭, 자, 대칭이라는 기능을 활용할 겁니다. 자, 대칭이라는 기능을 활용하려면은 중간에 어떤 객체가 또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기준면이라 그러죠. 자, 중앙 부분에 하나의 기준면이 있다 그러면 사용자가 선택한 형상이 중앙에 있는 기준면을 이용을 해서 반대쪽으로 우리 거울을 바라보듯이, 우리 미러 기능입니다. 대칭이라는 부분은 바로 미러, 거울을 바라보듯이 대칭 복사한다라는 그런 기능입니다. 대칭 복사. 자, 그래서 대칭 복사 기능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대칭 복사 기능을 체크하니까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대칭할 면. 자, 면을 선택하는데, 자, 이 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면이 됩니다. 즉, 중간 부분에 어떠한 기준되는 형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형상은 취소를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복사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다가 기준되는 면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 면 작업이 바로 참조 형상에 있는 기준면, 참조 형상에 있는 기준면이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기준면을 클릭합니다. 자, 기준면을 클릭하는데 어떻게 면을 만들 거냐면, 자, 지금 현재 실행 중에 있고요. 네. 자, 참조 형상 기준면 가서 그러면은 첫 번째 참조는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측면. 자, 예를 들어서 측면을 클릭하면 이 측면이 이렇게 거리값을 가지면서 복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용자가 선택한 측면이 바깥쪽으로 복사가 되는 게 아니고 안쪽으로 복사가 돼야 되니까 이때는 오프셋 뒤집기 하면은 선택한 측면이 이렇게 거리를 가지면서 하나의 평평한 면으로 복사가 되는데 얼마만큼의 거리를 가질 거냐면 이 전체 형상의 폭이 82였으니까 절반 거리인 82에 나누기 2 엔터를 하게 되면은 형상 중간 부분에 이렇게 새로운 평면이 만들어집니다. 자, 해서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중간 부분에 새로운 평면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 평면 자체가 바로 하나의 기준면이 되고요. 자, 다시 볼까요? 자, 그럼 저는 언두해서 뒤로 돌리겠습니다. 언두해서 뒤로 돌렸고요. 다시 보시면 참조 형상 기준면에서 첫 번째 참조는 이 면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죠? 지금은 예, 오프셋 뒤집기, 오프셋 뒤집기. 자, 지금 형상이 그죠? 이쪽에 측면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측면이 41만큼 떨어지면서 새로운 평면을 만들어 주는데 바깥쪽이 아니고 안쪽으로 들어가라 오프셋 뒤집기 하면은 이렇게 평면이 만들어지고요. 자, 캔슬 하겠습니다. 또는 참조 형상 기준면 가서 첫 번째 참조를 측면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니까 중간 평면이 있거든요. 자, 중간 평면을 클릭하니까 두 번째 면 찍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면은 이 측면을 딱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선택한 핑크색 면과 두 번째 선택한 여기 현재 화면상에는 초록색 면돼 있는데 초록색 면 중간에 평면을 만들어라. 이때는 거리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중간에 면을 만든 거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평면 만든 다음에 이 평면이 맞다 그러면 OK 버튼을 눌렀고요. 자, 이제 한번 대칭 복사해 보겠습니다. 자, 대칭 복사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준면은 복사시키기 위한 기준면은 우리 처음에 아까 만들었던 이 면이죠. 자,
그래서 이 평면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앞쪽에 화살표 클릭해서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평면을 여기서 클릭을 해서 선택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게 되면은 두 번째 복사시킬 형상을 선택하라 그러는데 어떤 거 복사하죠? 그렇습니다. 처음에 만들었던 작은 구멍과 두 번째 만들었던 큰 구멍, 이 두 개를 복사한다라고 이렇게 선택을 했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은 반대쪽으로 복사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선형 패턴 기능 가지고 복사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대칭 복사 기능 가지고도 복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되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작업이 어떤 작업이죠? 자, 다음 작업은 뒤쪽에 벽 세우는 작업이었습니다. 자, 이 뒤쪽에 벽 세우는 작업은 제가 앞전에도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쭉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어디다가 스케치할 건지 이제 또 새로운 모델링 작업해야 되니까 어디다가 작업할 건지는 이 뒷면, 사용자가 선택한 뒷면에다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뒷면을 클릭하고 이 면이 사용자가 선택한 뒷면에 스케치라는 버튼을 클릭했고요. 그리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 컨트롤 8번을 눌렀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작업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처음에 원 그립니까? 이렇게 순서가 그랬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원 하나 그리고요. 자, 원 그리면은 이 원에 대해서 치수 3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가로 치수. 예를 들면은 왼쪽 모서리부터 원 중심까지의 가로 치수 입력할 건데 전체가 82였으니까 중간 41을 입력했고요. 그죠? 이 사각형 현상의 가로 길이가 82였으니까 자, 이번에는 세로 길이 높이 주겠습니다. 높이는 위의 모서리부터 클릭, 원 중심까지 클릭. 이때 높이 값을 입력하는데 높이가 얼마인가요? 높이는 48입니다. 그리고 다음 작업은 이제 위쪽에 원. 자, 원 클릭하고요. 이 원에 반지름이 19니까 지름은 38 되나요? 예, 반지름이 19니까 지름은 38입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위에다가 원 하나를 그렸고 이제 이 원을 기준해서 양쪽에 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대충 여기쯤부터 클릭 그리고 다음 점은 이 모서리점입니다. 모서리 끝점 클릭 다음은 여기 모서리 끝점 클릭 다음은 여기쯤을 클릭을 해서 키보드 ESC를 누르면은 사용자가 원하는 선을 만들었고요. 자, 이제 이 선들에 대해서 자,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선 클릭, 원 클릭, 키보드 버튼 떼고요. 탄젠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오케이.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트롤 키 누른 채로 선 클릭 그리고 원 클릭 자 컨트롤 버튼 뗍니다. 그리고 탄젠트라는 부분을 클릭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선택한 원과 선이 탄젠트하게 접합이 되었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필요 없는 부분들 잘라내겠습니다. 요소 잘라내기 그리고 근접 잘라내기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서 지금처럼 잘라내면은 사용자가 원하는 그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다 됐다 그러면 스케치 종료 버튼 누른 다음에 컨트롤 7번 눌렀고요. 컨트롤 7번 3차원 작업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그리고 돌출 보스 베이스를 선택을 해서 방금 그린 스케치를 수직 방향으로 뽑아내는데 화살표 오른쪽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 왼쪽 방향 이때 두께는 10을 입력합니다. 엔터.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바디 합치기에 체크되어 있습니다. 얘가 맞으면 확인 버튼 클릭해서 이렇게 측면에 기둥을 세웠고요. 자, 다음은 뒤쪽에 아까 2mm만큼 더 튀어나온다 그랬으니까 뒷면을 클릭을 해서 선택한 뒷면에다가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8번 눌러서 평면 보기 했고요.
자, 필요한 만큼만 여기에 원 하나를 대충 그립니다. 자, 지금은 원 대충 그리지 말고 제대로 그려볼까요? 다시 제가 언도 할게요. 뒤로 돌리기, 실행 취소 언도 했습니다. 자, 다시 원 그릴게요. 원 그리는데 어떻게? 아까 우리 원 그렸던 마우스를 원 가까이 가져가면은 중심점 뜨니까 중심점 클릭. 그리고 원에 대한 또 다른 위치는 이 점. 자, 여기 그죠? 자, 이 포인트. 자, 여기 선의 끝점을 클릭하면은 바로 원에 대한 위치와 원에 대한 크기를 바로 입력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입할 치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스케치 종료. 그리고 컨트롤 7번 누른 상태에서 자, 돌출할까요? 화면 뒤쪽이 보이도록 살짝 이렇게 회전하죠. 자, 키보드 휠 버튼 누른 채로 움직이면은 회전된다 그랬습니다. 마우스 휠 버튼 누른 채로 움직이면은 이렇게 회전되고요. 휠 버튼 위아래 굴리시면은 축소 확대된다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시프트 휠 버튼 눌러도 축소 확대, 컨트롤 휠 버튼 누르면 이동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상태에서 돌출하겠습니다. 돌출하는데 화살표 방향으로 그때 거리는 이만큼 엔터. 그리고 바디 합치기 하겠습니다. 이 형상이 맞으면 OK 버튼 눌러서 이렇게 돌출까지 끝났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안쪽에 구멍을 생성하겠습니다. 이 구멍은 앞에 작업했던 것처럼 원 그린 다음에 바로 돌출 작업 진행할 거니까 바로 스케치하기 위한 평면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할 거고요. 자, 컨트롤 8번 평면 보기 누른 상태에서 필요한 만큼만 원 그리겠습니다. 어떻게? 여기 원형 모서리 마우스 가까이 가져가면은 중심점에 클릭, 그리고 원 하나 대충 그렸고요. 이 원에 대해서 지능형 치수 기입하겠습니다. 원 클릭, 바깥쪽으로 빼서 클릭하신 다음에 이때 원 지름값 22를 입력하고 엔터를 하게 되면은 원에 대한 크기는 잡혔고요. 자, 다 그렸으면은 스케치 종료. 그리고 컨트롤 7번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7번 등각 보기를 한 상태에서 우리는 돌출 컷. 자, 돌출 컷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살표 방향으로 돌출 컷 하는데 그때 깊이 값은 자, 지금 현재 보면은 이 형상의 두께가 12니까 12보다만 크게 한 20 정도 줄까요? 12보다만 크면 됩니다. 20 정도에서 엔터,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반대쪽으로 구멍이 생성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 도면을 봤을 때 이쪽에 그죠, 이렇게 뭐 빗살무늬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필렛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필렛에 대한 크기는 위쪽에 나온 것처럼, 자, 위쪽에 이렇게 나온 것처럼 볼까요? 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는 필렛은 R3으로 하겠다. 이렇게 3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에 대한 필렛 처리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필렛 들어갑니다. 각이진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주는 필렛인데 자, 필렛 값은 3. 어디에 필렛 들어가나요? 여기 모서리에 먼저 들어갑니다. OK. 그리고 또 필렛 처리하겠습니다. 필렛. 자, 필렛 값은 3입니다. 이 모서리에 여기 모서리에 필렛 들어갑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나는 분명히 모서리 하나만 클릭했는데 전체 모서리가 다 선택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용자가 선택한 모서리와 바로 인접한 모서리가 탄젠트, 접하게 붙어 있는 모서리는 하나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다 같이 선택되고요. 오케이.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렛, 어느 모서리에 여기 모서리와 반대쪽에 있는 이 모서리에도 필렛 들어갑니다. 오케이. 이렇게 필렛 들어갔고요. 이제 뒤쪽에도 필렛 들어갔나요? 자, 또 필렛 들어갑니다. 어느 모서리에? 여기 모서리에도 필렛 3 들어갑니다. OK 버튼 눌러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필렛 처리까지 끝났습니다.
컨트롤 7번 눌러서 이렇게 2번 형상까지 지금처럼 이렇게 2번 형상까지 작업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2번 형상을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작업하시면 다른 부분들도 어렵지 않게 작업이 이루어지니까 이 2번 형상은 꼭 체크를 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2번까지 작업했고요. 자, 다음은 2번 작업하신 다음에 저장할까요? 자, 이번에는 저장하는 방법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저장 버튼은 따로 복잡한 거 없지 않습니까? 위에 있는 세이브 저장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사용자가 원하는 폴더 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뭐 바탕화면에 할까요? 바탕화면에다가 이렇게 2번 자, 2번이라는 요거 뭐 지지대 할까요? 서포트 할까요? 자, 2번이라는 서포트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바탕화면에다가 저장 버튼을 딱 누르면 2번 형상을 바탕화면에다가 저장까지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처럼 저장을 해 놓으시고요. 예. 자, 다음 작업은 4번. 자, 4번 작업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4번 지금 이제 우리 뭐 3번부터 할 건데 3번은 조금 이따 할 거고요. 4번하고 5번부터 할 건데 자, 4번하고 5번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 얘네들은 전부 다 동글동글한 둥근 형체의 하나의 회전체입니다. 자, 회전체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기존에는 어떻게 작업했냐면 이 부분이죠. 기존에는 원 그린 다음에 돌출했고요. 또 원 그린 다음에 돌출하고요. 또 원 그린 다음에 돌출하고 이렇게 원 3개를 그리고 원 그리고 돌출, 원 그리고 돌출 이렇게 작업을 해도 되고요.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도 처음에 큰 원 그린 다음에 돌출, 또 원 그린 다음에 돌출, 이번에 또 원 그린 다음에 돌출 커스로 안쪽에 구멍을 생성을 하면은 4번과 5번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그렇게 작업을 하는 대신에 이번에는 얘네들은 전부 다 회전체니까 자, 이 형상을 앞에서 보면 어떤 모양입니까? 자, 4번 형상을 이렇게 앞쪽에서 바라본다 그러면은 앞에서 바라보면은 이렇게 아마 형상이 생겼을 겁니다. 자, 이런 모양으로 형상이 일단은 생겼고요. 물론 중간에 그죠? 형상을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런 모양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영상을 제가 돌출할 게 아니고 이제는 회전을 시킬 이제 회전이라는 기능을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형상을 전체를 그리는 게 아니고 형상을 반만 그리거든요. 지금처럼 윗부분에 있는 형상만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위에만 작업할 건데 위쪽에도 전체를 다 그리는 게 아니고 바깥쪽으로 향하는 테두리 이렇게 바깥쪽에 해당되는 테두리만 작업을 딱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리는 4번 형상은 돌출이 아닌 회전 기능을 쓸 겁니다. 그러면 회전 기능은 형상에 대해서 전체를 다 그리는 게 아니고 절반만 그립니다. 절반을 그리는데 어떤 부분만 지금처럼 바깥쪽 테두리만 그림을 딱 그리지 안쪽에 있는 이런 선들을 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초록색 그림만 스케치해서 그림을 그리고요. 이 그림을 아래쪽에 있는 선을 기준해서 한 바퀴 회전을 시켜서 회전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스케치 바로 실행해 볼게요. 자, 다시 솔리드웍스 가서 새로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파트를 클릭하고 확인 버튼 눌렀고요. 자, 지금 작업을 다시 윗면입니까? 사용자는 윗면을 클릭하고 클릭한 윗면에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만큼만 형상 그릴 건데 여기서는 선 그릴까요? 선. 자, 선을 이용해서 첫 번째 이 점 클릭, 두 번째는 여기쯤 클릭, 세 번째는 올라갔다가 클릭, 옆으로 꺾였다가 클릭, 위로 올라갔다 클릭, 이렇게 그죠. 처음에는 형상을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이 형상하고 비스무리하게만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되었으면은 요거에 대해서 자 그리고 자 치수 기입할까요? 자, 이 형상에 대해서 치수 기입하겠습니다. 자, 전체 길이가 얼마입니까? 이 선부터 이 선까지 전체 길이가 얼마냐면은 전체 길이가 80입니까? 엔터. 그리고 다음은 여기 선부터 클릭, 이 선까지 클릭, 여기 간격이 얼마 나오냐면은 19 나오고요. 또 여기 선부터 이 선까지 거리가 얼마 나오냐면은 42가 나옵니다. 이렇게 치수까지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 그죠? 이번에는 여기 선부터 여기 선까지 세로 위치를 줘야 되는데 자, 세로 크기는 전체 크기를 봤을 때 전체 크기가 얼마냐면은 이 부분의 지름값은 16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름은 16인데 우리는 지금처럼 형상을 반만 그렸습니다. 그러니까는 16의 절반 거리인 8을 입력하는 거죠. 자, 다음은 이 선부터 이 선까지 거리 값도 주는데 자, 도면을 보시면은 요거에 대한 지름 파이가 20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체를 그린 게 아니고 절반만 그렸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절반 치수 11을 입력하고 엔터. 자, 반대쪽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부터 이 선까지 전체 지름은 16인데 절반만 그렸으니까 8을 입력하고 엔터. 이러면은 일단은 그림을 다 그렸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자, 아래쪽에 있는 이 선. 자, 아래쪽에 있는 이 선은 실질적으로 위에 있는 그림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기 위한 하나의 회전축이 되거든요. 자, 회전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이 선이 자, 회전축이다라고 사용자는 새롭게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그때 작업하는 부분이 바로 선 옆쪽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중심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선을 여기 전부터 클릭 그리고 여기쯤에 클릭 아니면은 뭐 여기다 그려도 됩니다. 어차피 이 선상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선이 바로 중심선이다라고 위치만 잡아주는 거니까 대충 여기쯤을 클릭하고 키보드 ESC를 누르면 전체 그림이 생성되었고 아래쪽에 있는 이 점을 이용해서 우리는 스케치에 대한 부분을 자, 스케치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할 수가 있죠. 자, 다 됐으면은 스케치 종료. 자, 스케치 종료했고요. 3차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컨트롤 7번 누른 상태로 지금은 우리는 돌출할 게 아니고 회전할 겁니다. 그래서 회전이라는 기능을 실행하면 방금 그린 스케치가 그죠? 방금 그린 축을 기준해서 전체 360도 회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형상이 맞다 그러면 OK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하나의 회전체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회전체를 만들었으면 도면 잠깐 볼게요. 자, 도면을 보시면 여기 측면 부분에 선이 두 개 보이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측면 부분에 선이 두 개 나온다라는 부분은 이 부분은 둥글게 깎은 게 아니고 각이지게 깎은 못따기 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못따기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필렛. 자, 필렛 밑에 보시면은 못따기가 있습니다. 즉, 각이진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주는 못따기 기능을 활용할 건데, 자, 못따기에 대한 현재 못따기 거리가 도면상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치수가 없으면 보통 1을 주거든요. 1을 입력하고 엔터. 못따기 거리 1을 입력하고 어느 모서리가 각지게 깎이냐면은 여기 모서리 클릭 그리고 여기 모서리 클릭 이렇게 두 군데 모서리를 클릭하고요. 물론 마찬가지로 전체 미리 보기입니까? 전체 미리 보기 체크하시면 이렇게 못따기에 대한 모양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맞다 그러면 확인 버튼 눌러서 이렇게 못따기까지 처리를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4번에 대한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조그마한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은 우리가 그
모델링 상에서는 구멍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이 4번 형상을 기계 가공할 때, 자, 기계로 이 4번을 만들 때 실지 제품입니다. 실지 제품을 만들 때 그때 구멍을 생성하는 거지, 우리가 3차원 형상에서는 굳이 안쪽에 있는 이 구멍을 생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4번 형상까지 작업 끝났고요. 작업이 끝났으면 이 작업도 저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품 번호는 4번인데, 자, 4번에 대한 축, 자, 샤프트라고 이름을 지정하고, 예, 자, 샤프트라는 이름을 이용을 해서 얘를 저장 버튼을 딱 클릭해서 저장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2번하고 4번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5번하고 3번에 대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